중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한뜻으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무능한 정치권과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거리에서 분노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쯤에서 최근 화제가 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의 명문장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대한민국의 품격을 국민들이 거리에서 지키고 있는 오늘입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만 그렇다고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 감시자들의 본분인 경남 지역 감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시자들이 계속해서 감시를 해왔던 사안입니다. 바로 39사단 이전 사업. 올 한 해 39사 이전 문제로 시끌시끌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환경오염 문제, 또 그간 진행 과정에 있었던 각종 의혹들을 풀어보겠다고 창원시의회가 특위까지 구성을 했지만 속 시원한 결과는 얻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의 청약 열기는 대단했고 갖가지 논란들도 수그러드는 듯 보였지만 최근 창원시가 39사단 부지 개발이익금 사용처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39사터 개발이익금 활용, 이게 최선입니까? 입니다. 우선 이거부터 짚어볼까요? 창원시가 유니시티로부터 받기로 되는 개발이익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예, 총 1,281억 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39사단이 지난해 7월 이제 함안군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이제 개발 이익금이라는 것인데, 이제 유니시티에게 제공한 땅이 41만 3,491제곱미터의 그 부지인데요. 이 부지의 감정가가 1조 160억 원입니다. 그러면 유니시티는 초과되는 이익이 총 사업비, 총 투자비가 8,879억 원이니까 이 1조 160억 원의 가치에서 8,879억 원을 뺀 금액은 시로 환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금액이 이제 개발이익금 1,281억 원으로 이렇게 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1,281억 원이 금액으로 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유니시티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알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8,879억 원인데 왜냐하면 이 투자금을 투자했다는 건 순이익이 20% 30% 난다고 생각하면은 이 1,281억 원이 큰 개발이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적정한 수준으로만 책정이 된 건지 아닌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요. 우리 아까 김용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하는 이 1,281억 원의 개발 이익금은 이 39사가 이전된 지역, 이전되고 남은 이 지역을 개발해서 얻은 총 그 부동산 가치의 그 감정 평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 평가액에서 유니시티가 부대를 이전해주고 그리고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쓴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뺀 금액이 바로 1,281억 원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관점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이 감정 평가액이 적정했냐의 문제겠죠. 그런데 이것은 좀 저희가 차치하고라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유니시티가 투자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8,800억 약 되는 비용이 정말 적정한가? 이거보다 더 적지는 않을까? 이게 더 적어지면 저희가 얻을 개발 이익금은 더 커지니까요. 네. 예, 이거의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니시티가 이 투자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39사가 여전히 군대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군대 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구체적인 자료를 다 자료 제공 거부하고 있는 거죠. 시의회 특위에서 이제 특위를 구성을 하고 추진을 하고 밝히려고 했지만 사실상 하다 말았죠. 적정성을 검증할 길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결론이 안 예. 났죠. 예. 그래서 유니시티의 투자 비용이 과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개발 이익금 1,281억 원은 정말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최소한의 개발 이익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1,281억 원을 가지고 지난달 20일에 창원시가 사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도 참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죠? 네, 일단 그 창원시의 그 기본 기조는 그 39사 이전 사업 수익은 그 주민들의 그 원주민들의 희생이 바탕된 만큼 그런 특수한 이익이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게 맞다라는 게 이 기본 기조이고요. 네. 큰 단위로 보면은 그 세 개의 상징 분야 사업에 이제 568억 원이 투입되고요. 그 다음에 9개 지역의 개발 사업 분야에 413억 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300억 원은 이제 개발되는 39사단 부지 활용도를 높이는 이제 사화공원 이런 공원 조성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근 하천 흐름 개선을 위해서 내동천의
그 박스 교량 설치에도 한 1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사업별로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3대 상징 사업하고 9대 지역 개발 사업 이 두 개로 나누는데요. 네. 3대 상징 사업이라는 거는 시민의 관심이 좀 높고요. 이게 창원시의 문화관광 시정 방향과 부합하고 랜드마크가 기능이 가능한 사업이고 지역적으로는 장기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거나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주나모 생태공원 조성에 168억이 들어가고요. 김종용 미술관과 조각공원 조성에 200억. 장원광장 일원 슈퍼존 기반 구축에 200억 해서 총 568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9대 지역 개발 사업인데 39사 개발 부지와 의창동 간의 통행 여건 개선하는 데 30억, 39사터 인근 지역 기반 시설 확충에 103억, 창원읍성 복원에 74억, 향교길 가로 정비에 14억, 의창동 주민센터 공공문화복지시설 전환에 75억, 하남천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10억, 파령동 주민복지시설 건립에 30억, 북면 감개지구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63억, 소답동 공영주차장 조석에 14억 이렇게 413억이 이제 투입되는 겁니다.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항목별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종영 미술관 및 조각공원 2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네, 일단 우선 김종영 조각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이제 호가 우성인데요. 우성 네. 김종영 조각가는 지난 1982년에 작고를 했는데요. 창원 출신입니다. 한국 현대 추상 조각의 이제 선구자라 일컫는 그런 조각가이고요. 또 교육자이기도 한데요. 소답동에 이제 등록문화재인 그 생가가 있습니다. 생가가 있고요. 가곡 고향의 봄 속에 울긋부긋 꽃대걸 이 노랫말이 이 집을 묘사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김종영 미술관과 조각공원은 그 39사 이전 부지인 그 의창구 사화근린공원에 지금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니시티 아파트 단지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중동지구 안에 그 사화근린공원이죠. 예. 그렇군요. 또 창원광장 일원에 슈퍼존 기반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슈퍼존이 뭐죠? 그러니까 좀 딱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네요. 창원광장 네. 한번 감시자들에서 언급했었죠. 네. 그 활용도에 대해서 되게 언급을 했었는데 아마 안 시장님이 감시자들 프로그램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그 프로그램 얘기하는 걸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창원광장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보면 용지호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용지공원도 있고 또 더 넓게는 그 또 용지 문화공원이라고도 있어요. 그죠?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는데 그 범위 안에 지금 이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묶어가지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건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계획만 그렇게 잡은 거고요. 거기를 연결하겠다는 거고요. 연결을 해서 하나의 하나의 거대한 존을- 슈퍼존으로 만든다는 거죠. 추축건대는 지금 여기 투여된 예산이 20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대로 창원시청에서 창원광장으로 가는 그 지하 도로를 이번에 내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예, 거군요. 많은 또 이 창원 시민들이 김종영 미술관이 관련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 200억이나 드냐라고 의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또 이 사업 방안 제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전 사실은 처음 이거 얘기 나왔을 때요. 그 생가가 그쪽에 소답동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가를 제가 가봐서 알아요. 그래서 아 거기다가 미술관과 조각공원을 만들려니 그 옆에 부지를 좀 사야 되는구나 해서 저는 보상비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생가는 그쪽에 있는데 공원 사공원 내에 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하시는 분들 예. 많아요. 저 시의원분들 중에서도 그 원주민들을 위한 좀 이런 이익금에 대한 활용이라면 오히려 소답동이 뭐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쪽에 생가 있는 데다가 이거를 마련해야 되지 왜 유니시티 인근의 그 중동지구 안에 그걸 조성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쨌든 이제 창원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원칙 아래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그 주민들에게 실익이 있는 사업인가? 혹시 유니시티 입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사실 유니시티 입주민만을 위한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사하공원 조성으로 해서 가장 많이 득볼 수 있는 사람들은 유니시티 입주민이 되겠죠. 그렇지만 39사단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또 아파트들과 주택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뭐 사하공원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내동천 박스 교량 사업
부분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파령동 인근 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교량이잖아요. 예. 다리죠, 다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파령동민들 전체를 위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우리 김지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예, 바로 코앞에 삽니다.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좀 먼저 얘기하도록. 예, 왜냐하면 이게 동네 주민으로서 좀 아까 뒤로 불러요. 아까 우리 김 기자님 잠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 지금 개발이익금 1,281억 원에 대한 지금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론 맞습니다. 이 1,281억 원이 전체 다 유니시티 입주자들을 위해서 쓰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1,281억 중에 지금 200억을 들여서 저희가 유니시티 내에 사공원을 만듭니다. 더해서 사공원 내에 우리 김종영 미술관 및 조각공원으로 다시 200억을 더 써서 만들어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유니시티 단지 내에 저희가 총 개발 이익금의 400억을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1,281억에 400억이면 약 한 30%가 되는 거죠. 이 30%의 돈을 유니시티 단지 안에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해주는 건데 사실은 이런 사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안에 사공원 내에 설치되는 이런 미술관 이런 것들은 유니시티의 단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유인책이 되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창원시로 환수될 개발 이익금에서 쓰면 안 되고 네. 예, 개발업자인 유니시티가 자기네 단지를 활성화시켜서 단지에 예를 들면 분양을 많이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쓰셔야 되는 거지 왜 이걸 개발 이익금을 씁니까? 저야 물론 다 가까운 동네에 공원이 생기면 좋지만 공원이 생기는데 이 재원은 반드시 개발 이익금이 아니라 유니시티에서 부담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먼저 얘기를 잘하셨어요. 네. 제가 더해서 얘기를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유니시티 입주민들의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수혜를 본 건데 이 미래의 입주민이든 뭐 기존의 원주민이든 다 주민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이제 통행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결국 중동지구 이제 개발부지 주거단지 주민들의 주변 교통 개선에 대한 투자인 건데요. 교통이라는 거는 주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애초에 사업자가 맞아요. 주거단지를 조성을 할 때 이런 반드시. 교통 주변 이 입주민들의 교통 개선에 대한 거를 지자체가 전액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사업자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일정 부분은 그래도 좀 부담할 수는 없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사실 예전에 39사 관련해서 이런 논의를 이어갔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계획안을 보니까 그 안에 공원이 있는데 이게 시가 짓는다더라. 그때부터 저희가 끝없이 지적을 해왔고 이거는 민간 사업자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나왔는데 결국에 그 개발 이익금이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쓰이게 됩니다. 씁쓸하네요.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이 창원시 개발 이익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창원시 의원들의 반발이 크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마산과 진해 지역 시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익금 활용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통합 이후에 발생한 이제 지역 갈등 해소와 균형 발전에 이번에 창원시가 내놓은 그 개발 이익금 활용 방안은 역행하는 것이다. 통합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희생을 강요당한 39사 인근 주민들과 그 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긴 하지만 개발 이익 전부를 이제 한정된 지역에 이제 의창구로 바운더리를 둘 수 있겠죠. 그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창원 시민 전체의 이제 삶의 질의 향상과는 동떨어진 행정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마산과 진해 지역 의원들은 그 개발 이익금 활용에 있어서 최소 각 지역의 현안 사업을 포함시키고 또 낙후 지역 사업 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마창진 통합 이전부터 39사단 이전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네. 제일 문제는 포인트는 거기다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정신적, 물질적 이런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 이익금을 좀 쓴다. 저는 그렇게 부당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일에 이 돈을 1,281억 원을 마산, 진해 뭐 이렇게 다 투자한다면 뭐 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눈에 보이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흩어지면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또 다른 논쟁을 저는 유발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또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하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균형 발전의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특수성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39사 부지가 자그마치 42만 평입니다. 42만 평이고요. 이 39사 부지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가 전부 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게 무려 반세기입니다. 그동안 의창구 주민들은 거의 반세기 동안 자기의 재산에 대한 재산 행사를 못 하셨어요. 오랜 동안. 막대하게 피해를 보셨죠. 의창구가 실제로 통합되기 전에 창원의 의창구와 성산구 두 개 구가 있는데 의창구가 원래 원도심이죠. 창원의 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산구하고 비교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발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집값이면 집값, 학교면 학교,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는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큰 금액을 의창구에 몰아주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과 의문부를 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의원님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풀기 힘든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금을 이 가정으로 한번 집안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금이라는 거는 가정에서 보면 월급 이외의 돈, 뭐 성과금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월급은 어차피 생활비로 쓰이는 돈이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성과금 같은 게 갑자기 들어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좀 이번에 그 돈을 좀 쓰려면 사양이 좀 높은 요즘 많이 좀 태블릿 PC 좀 네.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사양이 되게 높은 태블릿 PC를 사고 싶은데 아내는 이제 명품 브랜드가 있는 가방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제가 낮은 사양의 태블릿 PC를 사고 아내는 그냥 좀 저가의 가방을 산다면 둘 다 만족을 할까요? 차라리 이럴 때는 한쪽이 져주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안 시장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었지 않을까요? 만약에 39사 개발 이익금을 창원시 전체 예산으로 골고루 전지급을 한다면 또 39사 그 주변 지역에서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율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쭉 들어보니까 보시는 여러분도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창구 지역구 의원들은 참 정말 신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그렇죠? 뭐 지역 의원이라던가 뭐 박원순 의원이라던가 모든 지금 예산이 지금 엄청난 그 1,200억 원이 되는 예산이 지금 의창구에 다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9사단 트가 있을 때 박한수 시장이 시장이었죠. 지금은 네.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고요. 네. 그때부터 여기에 발생한 이익금은 전부 이 마을 주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뭐 아무래도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안상수 시장한테 부탁도 하지 않았을까요? 지역 활동을 하셨겠죠. 뭐 네, 또 안 이익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또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책무유기죠. 그런데 이제 창원시와 시의원들 간의 다른 지역구 시의원들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일단 뭐 창원시는 이 개발 이익금을 옛 39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의창구 지역에다가 사용하는 게 맞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옛 마산과 이제 진해 지역은 다른 사업이 많고 이제 현안 사업은 이제 또 이후에도 시 재정을 투입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이제 지금 최근에 발표한 그것은 이제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죠. 근데 반면에 시의회는 이제 마산과 진해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의장단 회의라든가 또 해당 상임위에서 뭐 논의한 뒤에 대응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는 아직 뭐 특별하게 구체적인 좀 대응책은 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앞으로 민자 사업은 계속 될 테고 앞으로 생기는 이 개발 이익금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논쟁이 없으려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 계속 할 겁니다. 할 건데 이런 사항을 대비해서 개발 이익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정하자. 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마다 주변 환경이 또 다르고 사업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발 이익금 일부를 현금으로 주민들한테 돌려달라. 또 개발 이익금 일부를 어떤 시설물을 지어달라. 이런 요구 조건이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정해진 상황에 따라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1년에 뭐 시의원들이 기자회견하거나 자기 지역에 좀 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이 문제를 뭐 지역 이기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지역의 정치인이 지역의 개발 그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 높이는 거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지역이 됐던 간에 일단은 그 지역에 정말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특히 이제 원주민을 위해서 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그 돈이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원주민을 위해서 이 돈이 쓰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먼저 저희가 좀 점검해야 될 것은요. 민자 사업이 하면 모두 개발 입금이 생긴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민자 사업을 얼마나 잘 운용을 잘 하는지 그게 첫 번째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어느 경우에는 개발 입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환수 계획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논의했던 SM타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명히 만약에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대로만 민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금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시에서는 개발 입금 환수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얘기한 39사도 마찬가지죠. 개발 이익금은 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 시에서 진행하는 민자 사업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생겨서 발생된 개발 이익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연히 시 재정으로 편입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을 예산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 분배의 지역별 원칙을 지켜준다면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대 상지 사업이 있고 9개 지역 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좀 잘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걸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들이 좀 타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사용할 수 있으면 저는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볼 것 같고요. 이것은 공동의 이익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집행할 때는 찬반 동대동수 토론이나 공청 되게 많이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창원시에서 저는 분명히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창원시 이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이 좋은 사례로 남겨서 모범 사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실지도 궁금합니다. 1,281억 원. 특정 지역의 개발 이익금을 그 지역에만 쓰느냐 아니면 전체 배분하느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가 집행하려는 사업들이 해당 지역민과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대표 감시자분들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거리에 나온 많은 국민들. 그 손에 들린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단지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정상적인 일탈 때문일까요? 오늘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언론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야 할 언론이 오히려 국민들의 눈을 흐리고 귀를 막고 입을 막은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언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한 감시자들이 되어야겠다 다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